안녕하세요, 아셀입니다. 최근에 제가 신제품을 런칭하게 돼서 새로운 제조업체랑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조업체랑 연락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오늘은 제가 직접 제조업체랑 나눴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면 좋은지, 그것도 왜 물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휴대폰 화면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휴대폰 화면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위챗 아이디를 알려주지 않고 이메일이나 알리바바를 통해서 소통하다가 내가 진짜 물건을 살 것 같거나 뭐 그럴 때 위챗 아이디를 알려주는 편입니다. 왜냐면 스팸 메시지가 너무 많이 오고 계속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업체랑 위챗으로 소통하는 편이고요. 이 업체랑은 이미 알리바바 채팅을 통해서 샘플을 어떻게 할 건지,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미 얘기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인사를 하고요. 알리바바에서 메시지 했던 거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샘플 무슨 색이 남아있는지 물어봤고요. 샘플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대지 주소를 보내줬고요. 이 사람이 샘플이랑 배송비랑 합쳐서 저한테 일정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샘플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최종 가격이 얼마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순풍 택배는 조금 비싸니까 저렴한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풍 택배로 보내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몰드를 개발하게 되면 추가 요금이 얼마나 붙는지 물어봤고요. 몰드 비용이 12,000위안, 한 240만원 정도 든다고 얘기해서 그거는 다음번에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본 것은 포장이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냐, 너희들의 포장 옵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컬러 박스랑 피 봉투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 업체가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장별로 MOQ가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패키지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경우에는 다 최소 수량이 존재하고 또 비닐일 때랑 종이 상자일 때랑 MOQ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받았고요. 사진을 받았을 때는 패키지 사이즈까지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OPP백으로 포장하게 되면 500개만 하면 되고, 컬러박스로 하게 되면 1000박스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조금 더 튼튼한 재질의 봉투가 있어서 이건 얼마냐 물어보니까 이것도 500개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패키지를 고른 후에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봤고요. 이거는 가격 먼저 확인하시고 패키지를 고르셔도 되고, 패키지를 정하고 가격을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도안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업체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OPP백에 포장했을 때랑 다른 봉투에 포장했을 때랑 박스에 포장했을 때랑 단가를 각각 받았고요. 이제 샘플하고 포장을 확인했으니까 바코드를 부착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500개를 주문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에서 이미 혜택을 많이 준 가격이어서 할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굴하지 않고 한 번 더 할인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2위안까지 해준다고 했고요. 제가 현재 재고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재고가 없고 제작하는데 15에서 20일 정도 걸린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약간 15.2위안까지 해준다 그래서 제가 15위안으로 다시 한번 내고를 시도했고요. 업체에서도 15위안에 알겠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봉투 같은 경우에는 프린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되는 업체도 있고 안 되는 업체도 있는데 이 업체는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테스트 오더로 500개만 보내는 거여서 만약에 1000개를 보내게 되면 패키지를 제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예정이고요. 한 번 더 15위안이 EXW 단가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제품 정했고, 패키지 정했고, 단가 정했고, 수량 정했으니까 결제를 해줘야겠죠. 제가 업체한테 먼저 30%를 내고 물건이 완료가 되면 70%를 내겠다고 얘기를 했고, 업체에서도 흔쾌히 알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보통 샘플을 구매하시고 대량 오더를 하시게 되면은 대량 오더 금액에서 샘플 비용을 빼주기 때문에 업체한테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도 업체한테 샘플 비용 65위안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돌려받았습니다. 그 다음 결제가 다 됐고 한 15일 정도 지난 후에 제가 내 물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라고 문의를 했고, 여기서 곧 완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바코드를 부착해 줄 테니까 바코드를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때 리스팅을 아직 안 한 상태여서 바코드를 곧 전달해주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외부 패키지 사이즈를 문의했고요. 나중에 물건이 완료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사진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어서 그 사진 원본을 저한테 전달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메인으로 쓸 게 아니라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서브로 약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가 자기네 디자이너한테 요청하겠다고 얘기를 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PSD 파일로 없냐고 물어보니까 포토샵 파일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가리스팅을 완료해서 바코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물건이 언제 준비가 완료되는지 물어봤고요. 그 다음날 업체에서 이렇게 제품 사진하고 뒤에 바코드랑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 원산지 표시 놓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원산지 표시는 꼭 되어 있어야 되니까 업체한테 미리 언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업체는 센스 있게 먼저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제품이 준비가 됐고 바코드랑 원산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면 바코드가 스캔 가능한지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왜냐면 바코드를 프린트 했는데 스캔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품이 준비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금 70%를 결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바로 물건 출고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업체에서는 내일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박스는 한국으로 받을 거고 몇 박스는 미국으로 바로 보낼 거니까 외부 상자 패키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이렇게 패키지를 직접 사이즈를 재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고요. 박스랑 수량이 맞는지 더블 체크를 했습니다. 이거 외부 박스 사이즈는 왜 확인해야 되냐면 아마존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규정을 어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물류사에서도 받는 무게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무게를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제 완제품의 사이즈랑 무게를 확인했고요. 업체에서는 친절하게 사진까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결제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제가 10박스 중에서 2박스는 한국으로 받아보고 나머지 8박스는 미국으로 바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중국 배대지로 보내는 2박스 택배비가 65위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비싸다. 얘기를 하니까 35위안으로 깎아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중국 내 택배비로 장난치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조금 조심하시면 좋고요. 최종 가격 잔금 70%에서 35위안 택배비를 더한 것이 5,285위안이었는데 제가 5위안도 깎아달라 그래서 5위안도 깎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송 대행지에 알려줄 트래킹 넘버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미국으로 발송한 8박스는 쉬핑 라벨을 제작해서 업체한테 전달해주면 됩니다. 저는 보통 한 박스에 2장 정도 붙이고요. 앞이랑 윗면에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촬영해 놓은 사진이 있어서 그 사진을 전달주면서 똑같이 찍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HS 코드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핑 라벨 제대로 붙였는지 사진 보내달라고 하니까 다른 직원 시켜서 이렇게 쉬핑 라벨 제대로 붙인 것을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제품을 물류사로 발송을 하거나 물류사한테 픽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EXW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류사의 픽업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조업체랑 소통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전혀 어려울 게 없죠. 그냥 내가 챙겨야 되는 부분 이 영상 보시면서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직접 소통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